동급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경공격기 FA-50이 폴란드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한동안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는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계약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아예 취소한다든가 하는 불안한 소식들도 있었지만 정작 폴란드군 내에서는 한국에서 도입된 무기들에 대단히 만족하며 속속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FA-50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미 폴란드에 FA-50이 납품된 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으나 폴란드 공군에서 임무를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까지 한국에서 파견된 조종사가 폴란드 조종사의 보조 겸 교관의 역할로 함께 FA-50에 탑승해 비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드디어 폴란드 조종사 단독으로 FA-50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이제 폴란드 영공방어 임무에 FA-50이 투입될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거기다 FA-50의 다른 버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도색까지 폴란드 버전의 FA-50에서 나타났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폴란드가 FA-50을 어떤 임무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도색이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거기다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폴란드의 KF-21 사업 참여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폴란드 최대 방산 기업인 PGG 그룹의 세바스찬 흐바웻 회장이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PGG 그룹은 폴란드 국영방산 기업이며 흐바웻 회장 역시 폴란드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자 폴란드의 9년 대화를 총괄지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의 참여가 아닌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요. 당시 폴란드가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하여 KF-21 블록2 개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KF-21 블록1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한 이후에나 폴란드와의 대화가 재개될 것 같았는데요. 얼마 전 폴란드 언론에서 진행한 카이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KF-21 개발 협력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폴란드 최대 군사매체인 디펜스24에서 카이 국제사업부의 김재홍 부사장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기자는 폴란드에서의 KF-21 전망에 대한 질문과 함께 카이가 폴란드와 KF-21 개발을 두고 협력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을 건넸습니다. 이에 김재홍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협력 모델에 열려 있습니다. KF-21에 대한 폴란드 측의 참여 의사를 알고 싶습니다. 산업협력의 구조는 폴란드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부 부품 생산을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만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폴란드 공군으로부터 이미 이와 관련된 예비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는 폴란드를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FA-50을 폴란드에 공급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재홍 부사장은 F-35, F-16과 비교해 KF-21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KF-21을 F-16과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F-16은 뛰어난 4세대 전투기이지만 5세대나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KF-21은 완전히 다릅니다. 5세대, 6세대 전투기가 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F-21은 하이급 전투기 F-35와 미들급 전투기 사이에서 매우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2개의 비행대대가 더 필요하고 KF-21은 이러한 틈새를 아주 잘 메울 수 있습니다. 디펜스24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폴란드에서 F-16의 최신 개량형인 F-16 바이퍼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 육군이 유럽 최대 규모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공군은 FA-50을 도입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전력 증강이 없었는데요. 폴란드 공군은 FA-50 48기 구매에 이어 미국에서 F-35A 32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하이급과 로우급 중간을 채울 미들급 전투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카이의 발빠른 납품으로 FA-50 10대가 폴란드 공군에 합류했지만 기존의 미그-29, 28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고 수호이-22 전폭기도 전량 퇴역 예정이라 오히려 폴란드 공군의 전력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F-35A를 추가로 도입하기엔 EU의 지원을 받는 폴란드라고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워 F-16 바이퍼 도입 방안이 나온 것인데요.
카이의 김재홍 부사장은 KF-21은 F-16 바이퍼와 마찬가지로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설계에서 5세대, 6세대 전투기로 개량을 고려하고 만든 전투기이기에 딱 중간 지점이 필요한 폴란드에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한 것입니다. 여기에 폴란드로 건너간 FA-50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에 FA-50이 인도되고 지금까지 FA-50에는 폴란드 파일럿과 교관으로 파견된 한국 파일럿까지 2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비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한국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동안 러시아제 전투기를 몰아왔던 폴란드 파일럿들에게 서방식 전투기인 FA-50은 낯선 부분이 많았기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한국인 파일럿이 동승했던 것인데요. 전투기가 한두 푼 하는 물건도 아닐 뿐더러 귀중한 파일럿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훈련 비행을 통해 충분히 숙련도를 쌓았다는 판단하에 지난 16일 폴란드에서 최초로 한국 파일럿이 동승하지 않고 단독 비행을 실시했으며 이는 폴란드에서 FA-50이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FA-50의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안수한 파일럿은 한국에서 기종 전환 훈련을 받고 돌아온 야책 스톨라렉 소령이었는데요. 1차 교육 대상자였던 스톨라렉 소령은 지난 2월부터 대한민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약 10주 동안 기본 교육을 받고 이후 제16비행단에서 7주간 전투기 입문 과정을 수료한 후 6월 22일에 본국인 폴란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폴란드에 FA-50GF가 도착한 이후 한국 교관과 몇 차례 훈련 비행을 실시했었고 이번에 완전히 단독 비행을 실시하며 폴란드 최초의 FA-50 파일럿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톨라렉 소령은 훈련 계획에 따라 다양한 기동을 수행했고 FA-50의 뛰어난 기동력에 크게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독 비행에 대해 FA-50의 항공기 엔지니어인 마르친 보르타 중령은 오늘은 우리 기지에 있어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미그-29의 30년 역사를 끝내고 현대적인 FA-50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폴란드 군사 매체 폴스카 즈브롱이나는 폴란드 공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폴란드의 FA-50은 다른 부분에서도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위장도색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의 매우 독특한 모습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FA-50GF 조종석 동체하부에 칠해진 진한 회색의 도색 때문인데요. 이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등 기존 FA-50 계열 항공기를 운용하던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던 특별한 위장도색입니다. 이는 도그파이트 등 근접 공중전 상황에서 적 파일럿을 기만하기 위해 동체하부의 가짜 조종석 모양을 칠해놓은 것으로 펄스 캐노피, 페이크 캐노피 등으로 불립니다. 캐나다 공군이 운용하던 CF-18 호넷이 실전에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레이더가 아니라 육안을 속이는 매우 원시적인 형태의 스텔스인데요. 지상에서 봤을 땐 적의 효과가 있나 싶지만 음속을 넘나들며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비행하는 전투기 파일럿의 시야에서는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CAS, SEAD 같은 지상화력 지원 시에는 적군이 정확한 공격 지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적의 대공화망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전투기 상부에 위치한 중요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례로 미국이 근접 항공 지원만을 위해 설계한 공격기 A-10에서는 페이크 캐노피 도색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크 캐노피를 적용한 전투기는 공중전투 시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유리한 공격 위치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경공격기는 역내 안보 유지에 성능이 집중되어 있고 장기간 공중 채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공격이 아닌 방어가 최우선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자연스레 근접교전이 발생할 확률도 높습니다. 기껏해야 20km 이내에서 벌어지는 근접 공중전은 보도 경쟁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상대의 뒤를 노리느냐가 관건인데요. WVR 상황에서 파일럿은 보도 변경 및 급격한 기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명 포스트 스톨 기동인데요. 동체를 쳐들어 급격한 감속으로 상대의 뒤를 잡는 코브라 기동이나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 쿨비트 기동, 기체의 양력 한계를 거스르는 입체적 기동으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무중력 기동 등이 모두 포스트 스톨 기동의 일종입니다. 파일럿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비행하는 전투기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며 적기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현대 전투기의 고성능 레이더가 뒷받침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의 상황 판단은 여전히 인간 파일럿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찰나의 순간이라도 적 파일럿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면 페이크 캐노피 도색을 전투기에 적용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KF-21 보라매처럼 기본적인 RCS 값이 낮다면 스텔스 기능에 의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FA-50은 적의 유관 관측을 기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체의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위장 도색에 들어가는 비용은 오히려 싼 편인데요. 게다가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처럼 우수한 레이더에 기반한 방공망을 구축한 것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맨페지만 하더라도 우선은 유관으로 전투기를 포착하고 조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외선 레이더의 냉각 문제 때문에 45초 이내에 발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도 성능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위장도색 같은 잠깐의 교란으로도 경공격기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투기 도색은 단순히 디자인이 아니라 분명한 전술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관기만, 즉 카모플라주 효과뿐만 아니라 전투기의 소속을 식별하고 아군과 적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투기의 도색은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임무 및 운용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는데요. 폴란드는 자국의 환경과 곧 전력화가 완료되어 영공방어 임무에 투입될 FA-50의 용도에 맞게 영리한 현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에서 대한민국 군용기들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FA-50은 실제 임무에서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KF-21 사업에 폴란드가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